이번 시간에는 산업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의 위험성과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는 과목인 기계위험 방지 기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이런 기계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계의 위험 요인. 최근의 기계는요, 대형화, 고속화 등의 경향에 따라 사망재해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 설비의 위험은 상당 부분이 인간의 감각에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면 많은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가공용 기계는 가공물의 종류, 가공 능력의 차이 등에 따라서 많은 형식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위험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공통된 위험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위험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 공통된 위험성은 반드시 앞면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통 위험성은 기계는 운동하고 있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작업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작업점이라는 것은요, 일이 행해지는 점 또는 물체가 가공되는 점을 작업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들은 이 작업점에 동력을 전달해서 힘을 가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의 작업점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큰 힘에 작업자가 노출이 되면 산업재해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작업점에 큰 힘을 전달하기 위한 뭐도 가지고 있냐면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계 작업 시 이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재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동력이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방어 조치나 이런 것들도 학습을 하게 되질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항상 정상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기계의 부품은 고장을 발생하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재해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인 기계 설비의 잠재적 위험점.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점은 크게 나누어서 우리는 보통 6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또 7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협착점입니다. 이 협착이라는 것은요, 끼워들거나 말려드는 상태를 우리가 협착이라고 제 종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협착점 위험점에서는요, 말려드는 거는 말림점이라고 그러고요, 끼워드는 것을 협착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점을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레스.
프레스 하나만 딱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단기. 프레스는 눌러주는 것이고 칼날이 잘라주는 것은 전단기입니다. 그 외에 성형기, 굽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협착점의 정의를 봐놓으면 우리가 프레스는 이 부분을 작업대라 그래요. 이 작업대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서 내려오는 요 부분이 우리가 슬라이드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내려와서 작업점에 힘을 가해서 꽉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협착점의 정의는요. 이 슬라이드는 왕복 운동을 합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왕복 운동이에요. 그래서 왕복 운동하는 동작 부분과 작업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을 우리가 협착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프레스만 딱 기억하면요. 작업대는 고정되어 있고 슬라이드는 왕복 운동하는 거니까 고정 부분과 왕복 운동하는 부분 사이에 여기에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죠. 요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부분을 협착점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걸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끼임점이 있습니다. 자, 이 끼임점은요. 이것도 예를 먼저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임점은 연삭 숫돌과 작업대 이 하나만 기억해 놔도 돼요. 연삭 숫돌과 작업대. 우리가 보통 연삭 숫돌은 이런 둥근 숫돌이 있습니다. 요 숫돌을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 부분을 플랜지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 부분을 대고 가공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연삭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연삭 숫돌은 이렇게 회전될 때 수평선을 기준해서 같은 높이의 작업대를 이렇게 설치하죠. 워크레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돌았을 때 요 부분 사이에 끼일 수 있는 위험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끼임점의 정의는 요 작업대는 고정되어 있고요. 연삭 숫돌은 회전을 하죠. 그래서 회전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입니다.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작업대라고 얘기합니다. 작업대고 예를 설명한다면 고정되어 있는 작업대와 회전 운동하는 숫돌 사이에 요 부분에 끼일 수 있는 위험이 형성되는 점을 끼임점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절단점이 있습니다. 이 절단점에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 놔줘야 될 게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요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은요. 이렇게 해서 이런 톱날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이건 톱날이 이렇게 있고요. 톱날이 이렇게 회전이 될 때 여기는 작업대가 있겠죠. 이렇게 있고 목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회전되는 톱날에 목재를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재 가공용 둥근 톱입니다. 그래서 이런 톱날이 노출되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방호장치입니다. 이걸 톱날 접촉 예방장치라고 그러고요. 목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되지다 보면 뒤에서 끼어서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반발 예방장치 중에서 분할날이라고 합니다. 이걸 분할날. 그 다음에 이거는 덮개지만 이걸 톱날 접촉 예방장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뭐 반발 방지 롤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무시하고요. 만약에 이 덮개가 없다면 회전되는 톱날에 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이동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단점의 정의는 회전하는 톱날이 회전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기계의 운동 부분과 기계 자체의 위험성, 기계 자체의 위험이 형성되는 위험점, 위험이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요 목재가 없다면요. 이런 방호장치가 있더라도 요 부분에 손이 들어가면 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점은 회전하는 기계의 운동 부분과 기계 자체의 위험성이 형성되는 점인데 이 기계 자체의 위험이 형성되는 점이 바로 뭐냐면 절단될 수 있는 위험점이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물림점이 있습니다. 이 물림점의 예는 롤러기 이렇게 여러분이 봐놓으면 됩니다. 롤러기. 이 롤러기는 롤러가 2개 이상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2개의 회전체에 여기에 사람 손이 들어가면 물려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림점의 정의는 회전하는 2개 이상의 회전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을 우리가 물림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롤러가 3개가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고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돌아간다면 요 부분에서 그래서 보통 2개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2개 이상의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접선 물림점이 있습니다. 이 접선 물림점은 얘가 바로 뭐로 보면 되냐면요. V벨트와 풀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리가 요렇게 있고요. 요런 벨트가 요렇게 지나갈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렇게 회전될 때 요 부분에 형성되는 점을 접선 물림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접선 물림점의 정의는 회전하는 부분의 이 부분이 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우리가 접선 물림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회전 말림점이 있습니다. 이 회전 말림점은요. 대표적인 예가 뭘로 보면 되냐면요. 드릴 보면 됩니다. 드릴 기계. 우리가 드릴 기계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드릴 날이 이렇게 꼽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회전될 때 장갑을 끼고 있다든지 이라면 장갑이 이런 부분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 말림점은 정의를 간단하게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돌기 회전 부위에 의해 말려들 위험이 형성되는 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험점의 종류는 기계의 예를 아시면은 쉽게 풀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요 6가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더 한다면 찔림점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찔림점. 그래서 이 찔림점은 그냥 정의 정도만 간략하게 찌르거나 구멍을 내는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점. 이거를 우리가 찔림점이라 한다. 요거는 참고로만 보셔도 뭐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에 잠재하는 위험점은 6개 또는 7개로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위험점들을 다르게 위험 요소로 분류하면, 그래서 위험 요소의 분류로 보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상해를 일으키는 방법에 의한 분류로서 기계의 위험을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위험점은 우리가 5가지로 5요소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위험 요소의 분류는요. 첫째, 1요소가 협착이라 그래요. 협착. 두 번째는 2요소가요. 뭐냐면 충격입니다. 충격을 받아도 사람이 다치는 거죠. 세 번째, 3요소는 접촉입니다. 위험 부위와 접촉하면 또 다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4요소라고 얘기하면 말림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얽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5요소는요. 5요소는 튀어나옴. 회전체가 뭐가 튀어나온 부분이 회전하고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다치면 다음에 다친다는 거죠. 또는 비례. 이렇게 해서 5가지 위험 요소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아라.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대비가 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기계의 일반적인 안전사항. 기계의 일반적인 안전사항에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 제일 먼저 우리가 봐놔줘야 될 게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입니다. 자, 그래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체인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동력 전달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에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체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동력 전달 장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설치하느냐. 요거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의 위험 방지 조치가 뭐냐.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조치가 뭐냐. 답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위험 부위를 덮어 씌우는 덮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을 설치합니다. 이 울은 뒤에 타리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울타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슬리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널다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덮개는 덮어 씌우는 거니까 될 거고요. 울타리도 이해될 거고요. 이런 회전하는 축이 있습니다. 이런 회전하는 축에는 사람 옷이라든지 또는 뭐 장갑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려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판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 철판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 우리가 슬리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전체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사람이 요 부위를 건너 다녀야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뭘 설치한다? 다리를 설치해서 사람이 건너 다니도록 하는 다리를 건널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로 묻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의 방호 조치 아닌 것, 또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장치가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대비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회전축, 기어, 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 핀 등의 기계의 요소는 반드시 무침형으로 합니다. 즉 돌출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침형으로 만든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벨트도 이어서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벨트의 이연 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돌출된 고정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해라. 그래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기 안전난간을 설치하라는 거죠. 안전난간을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지나다닐 때 옆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안전난간의 높이는 항상 90cm 이상입니다. 90cm 이상, 120cm 이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력 차단 장치라는 게 있어요. 자, 동력 차단이라는 것은 작업점에 동력을 전달할 때 그 동력을 차단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력 차단 장치에는 우리가 스위치를 오프하면 되죠. 그래서 첫째, 스위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동차에도 있는 동력 차단해 주는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클러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벨트 이동 장치입니다. 벨트 이동 장치. 이 벨트 이동 장치라는 건요, 이렇게 회전하는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력을 생산하는 우리가 원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동기 풀리하고 여기에 있는 풀리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원동기의 동력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요 옆에는 요거는 고정되어 있고요. 요 풀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벨트를 일로 옮겨준다면 원동기는 돌고 있지만 이게 풀리가 헛도는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옮겨주는 순간 동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옮겨주는 장치를 벨트 이동 장치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놔줘야 될 게 천대 장치라는 게 있어요. 천대 장치라는 것은 벨트를 우리가 거는 장치예요. 거는 장치. 만약에 요 벨트를 풀리에서 완전히 벗겨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원동기는 돌고요. 저속으로 돌고 난 상태에서 이걸 벨트를 여기에 있는 걸 일로 옮겨주는 것을 우리가 천대장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을 천대장치라고요. 벨트 이동장치는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분리로 옮겨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두 개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동력 차단 장치는 이 세 가지지 이거는 동력을 차단해 주는 장치는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우리가 여기 이 방호장치는요, 설치함으로 인해서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라 그래요.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안전에 대한 소극적인 대책은 사고는 일어나지만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대책, 그걸 우리 보호구 착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방호장치는 절대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 놔야 될 게 해체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놔줘야 돼요. 예외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호장치를 수리하거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정하거나 그 다음에 교체 작업, 이 세 가지 작업을 할 때는 방호장치를 해체할 수 있다. 그래서 해체할 수 없는 경우는 이라면요, 수리, 조정, 교체, 점검 작업할 때는 해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인 경우는 예외니까 세 가지 경우는 해체할 수 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로. 자, 우리가 이 통로는요, 옥내 통로에 관한 기준입니다. 옥내 통로에 관한 기준인데, 이 통로에서는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통로는 첫째, 안전한 통로, 이걸 안전 통로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작업장에는 안전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 통로를 표시하는 색은요, 통로 표시는 흰색이나 즉 백색이나 또는 황색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안전 통로는 백색이나 황색 실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계와 기계 사이는 폭은 얼마를 두느냐면요, 8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그래야 그 사이로 사람이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통로 조명은 반드시 75 룩스 이상이다. 기타 작업에 해당하는 조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로에서도 차폭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통행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통행 우선순위. 그래서 통행 우선순위는요, 제일 먼저 중장비가 있습니다. 중장비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요. 두 번째는 부재 운반차입니다. 그 다음에 빈차, 그 다음에 보행자 순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비켜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군의 제한 속도는 10km/h입니다. 가장 적당한 운행 속도, 가장 적당한 속도는요, 운행 속도는 8km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옥내 통로는 어떻게 하냐. 자, 옥내 통로는요,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내 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요. 두 번째,
통로에 대해서는 통로면으로부터 이게 통로라면 사람이 이렇게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물이 있다면 사람 머리나 이런 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통로면으로부터 2m 이내에는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봐놔 주시면 되겠습니다.